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말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정상회담에 역시 이목이 쏠려 있는데 오늘 미국의 관계자의 입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는 29일에 토요일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기간 29일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는 이 사실상 중단됐던 무역 분쟁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가능성은 노딜, 노 트레이드 딜이 이루어지고 별로 그렇게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정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일단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 광범위한 무역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그 고위 관계자 입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 정부는 다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양국 관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무역 분쟁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과연 어떻게 언급이 될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북핵과 관련된 논의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대북 관련, 북핵 관련 문제에서 중국이 또 어느 정도의 비중과 포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주말의 정상회담에 모든 이목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와는 또 사뭇 다른 이야기를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오늘 뉴욕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무역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성장 우려가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럴듯한 이야기였고 지난주와 별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뉴욕에서 열린 외교 협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경제를 둔화를 야기하고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지 현재 연준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통화 정책은 개별 경제 지표나 단기 심리 변동에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저금리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도구 사용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7월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감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오늘 연설이 관망하겠다라는 시사 이런 뉘앙스를 줬다라고 받아들였고요. 7월 그리고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 올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역시 50bp가 아니라 25bp 정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이 블러드 총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금리 인하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과 또 연관된 이야기인데 금리 인하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인 평가들만 하고 있다라는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밍턴 트러스트의 루크 틸리 경제학자가요.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는 주식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어느 것도 현재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데 시장에서 너무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 틸리 연구위원이 7월에 50bp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역시 7월에 50bp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다만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틸리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것이 오히려 금리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회담에 만약에 중대한 차질이라든지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면 기록적인 증시 랠리도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러면서 틸리는 최근에 주가의 급반등에도 급하게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관망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경계하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자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 10월 31일에 무조건 탈퇴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후보가 딱 2명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그리고 헌트 장관, 이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1대1 대결만 남았는데 강경한 브렉시트 지지자인 존슨 전 장관이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을 겨냥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10월 31일에 노딜이어도 자기는 무조건 탈퇴할 것인데 이유를 탈퇴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헌트 장관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식으로 트위터에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10월 31일에 이유를 떠날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 차기 총리 후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입니다. 그전에 투표에서도 부동의 확고한 1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양자 투표 대결에서도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0월 31일에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